안녕하세요, 막쌤입니다. 이 강의는 문제풀이 위주의 강의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내는가에 대한 도움을 주는 강의이고요. 그냥 공식 위주의 강의를 보고 싶은 학생들은 밑에 링크 이렇게 있을 건데 55분 만에 정리하는 수원원 개념 총정리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A의 n제곱근에 관련된 문제가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물론 이 A의 n제곱근 중 뭐 음수 얘기도 나오고 양수 얘기도 나오고 자연수 얘기도 나오고 막 나오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이 그래프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정리부터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A의 n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뒤에 살포시 x라고 써주고요. 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은 n에 대한 n차 방정식이고요. 결국 이거는 해는 n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에서 우리는 실수 위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x의 n제곱은 a, x의 n제곱은 a라는 이 방정식의 해 중에서 실수해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 x의 n제곱은 a는요. 연립방정식 y는 x의 n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 두 개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결국 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2n제곱인 경우와 x의 2n 플러스 1제곱, 여기서 왜 x의 2n 플러스 1로 했냐면 y는 x 1차식은 출제된 경우가 없죠. 그래서 3차 이상의 n제곱근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x의 2n제곱은요. 여기가 이제 y축이 되겠죠. 뭐 여러분들 x의 제곱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요. x의 4제곱 그래프, x의 6제곱 그래프. 이게 밑동 부분만 이렇게 늘어지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형태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a가 0보다 작았을 때는 교점이 없기 때문에 실수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x가 0일 때는 실수에는 x는 0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a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해가 2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x의 n제곱은 a라고 얘기를 하면 x를 구할 때 a가 n이 양수였다고 하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붙으면서 a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수해가 나오려면 n이 짝수일 때 a가 양수면 음수해도 나올 수가 있고요. 양수해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n 플러스 1제곱 그래프를 생각을 해볼 건데요. 대표적으로 y는 x 세제곱 그래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가 0보다 작거나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어쨌든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 1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0보다 작았을 때는 음수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양수가 나오겠죠. a가 0보다 클 때는. 그래서 이제 x의 n제곱은 a가 될 때 x는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쓰고 싶으면 n은 3 이상의 홀수일 때 이걸 바로 이렇게 전환해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 문제죠. 여기도 m의 12제곱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요. a의 n제곱근 x 중에서 과연 a를 얘기하고 있는지 x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a이고요. n제곱근 x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x가 정수가 일단 나와야 되기 때문에 x를 n제곱을 했더니 m의 12제곱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정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m은 자연수기 때문에 여기는 어차피 양수죠. 그럼 이제 이 n은 뭐 짝수든 홀수든 우리가 알바노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x는 이라고 쓰고 m의 n분의 12제곱이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출제가 됐다면은 음수 얘기도 나올 거고요. 양수 얘기도 나오고 할 건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자, 이 n이 자연수인데 이 n이 처리가 안 되면은 결국 요 수는 무슨 수가 된다? 정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 저기서 n이 12의 약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능 문제들의 특징,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문제들의 특징을 본다면 성질을 이용해서 뭔가를 변화시켜 가서 봐야 되는데 함정이 한 번쯤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라면 함정이 2번쯤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함정이 하나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12의 약수만 물어보느냐? 아니는 경우도 있겠죠. 이 m 자체가 소수 곱하기 소수꼴이라면, 물론 소수 곱하기 소수꼴이 아닌 지 혼자 소수인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 m이 소수 곱하기 소수꼴이라면 m은 누구의 약수? 12의 약수만 되면 되겠죠. 또 n은 자연수라는 거 까먹고 문제 풀면 안 되시고요. 마찬가지로 소수 곱하기 소수꼴이 아닌 수, 즉 4, 9, 8, 얘는 2의 제곱, 얘는 3의 제곱, 얘는 2의 세제곱이다 보니까 이 12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24의 약수의 개수를 세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36의 약수의 경우를 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함정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을 때 이런 부분들 m이 2 이상이라는 걸 놓쳐가지고 답이 없네 나 또 틀렸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조심하면 문제풀이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풀이 하는 걸 보면은요, 집착을 합니다. 집착. 어떤 집착을 하냐면 한 가지로만 풀라고요. 한 가지로만.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의 의도 파악을 못하게 되고 그 한 문제 때문에 말리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빠른 포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다양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문제들을 보면서 한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면 지수 문제인데 로그로만 푸는 방식, 선생님 로그가 더 편하니까요, 이런 얘기 하긴 하는데, 이 문제는 역으로 지수로 생각해서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또 하나,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요즘 함정을 파는 방법이요, 함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난이도 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함정은 아니고 난이도 조정. 뭐냐면 가하고 나를 바꿔놓으면 문제풀이가 쉬운데 오히려 바꿔서 어려운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문제를, 이 문제는 굉장히 짧으니까 끝까지 다 보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가에만 집착해서 문제를 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나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일단 로그 빼기니까 나누기로 한번 바꿔봐야겠죠. 자, 2a 플러스 b분의, 여기는 2ab가 되고요. 이놈이 c가 되죠. 자, 이거는 좀 패턴상으로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곱하기하고 더하기가 있으면은요, 습관적으로 뒤집어주는 영우, 자, 하트, 손하트 생각하셔서 뒤집어주는 센스를 발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b분의 1 더하기 2a분의 1로 이렇게 변신이 가능하겠죠. 물론 곱하기 꼴이 나오는 경우라면 부분분수로 바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처럼 숫자가 나왔는데 곱하기 더하기 꼴이 나오면 어떻게 뒤집어 주자.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라면 요 놈을 분모 분자 생각해서 n 더하기 n 플러스 1 요렇게도 변화시켜 가지고 손하트 뿅 날린 다음에 이렇게 하트 뿅뿅 날려서 찢어주시면 되겠죠. 이 문제도 결국 이런 식으로 찢어준 거고요. 또 하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등호가 2개 이상 표현된 식에서는 는 t로 또는 는 k로 문제를 풀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우리는 c분의 1, b분의 1, 2a분의 1 이런 걸 써주자고 했으니까 3은 t의 a분의 1제곱, 5는 t의 b분의 1제곱, k는 t의 c분의 1제곱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또 한번 함정을 또 파주셨네. 2a분의 1이네요. 그럼 여기다가 뭔 짓을 해야 되냐? 2분의 1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요놈 두 개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져서 얘네가 될 거고요. 요놈이 되니까 결국 k는 이놈 두 개 곱한 놈이 될 거고, 구하라는 거는 그래서 k 제곱이었겠죠.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수식이 곱해져 있고 더해져 있고 할 때는 뒤집어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등호가 2개 이상 나올 때는 이퀄 t라도 생각을 해보자. 난이도 조절하는 방법이 가하고 나를 바꿔서 뒤집어주면 문제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리는 끝까지 문제를 읽고 풀자. 이런 부분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 관련해서는요, 밑변환 공식 요즘 너무 자주 나오죠. 밑변환 공식 C도 일단 1이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주면 결국 밑이 C로 똑같았기 때문에 합쳐주는 상황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단순화하면은요, 이것끼리 약분을 해서 로그 A의 C처럼 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밑하고 진수하고 바뀌면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곱하면 1, 여기 보다시피 두 개 곱하면 1이 되죠. 뭐 이런 상황 생각하시면 되고요. 순환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A의 B, C, 그러니까 다시 로그 A의 A니까 1이 되는 이런 정도는 사실 눈으로 좀 보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 팁은요. 밑을 n제곱, 동시에 n제곱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좀 많이 보이는 식으로 여기 루트 3에 a가 있으면은요. 얘를 3으로 바꾸고 싶으면 얘를 제곱하면 되죠. 그러면 요 a도 제곱을 해주면 되고요. 선생님 저는 그냥 요놈이 3의 2분의 1승이니까요. 밑의 지수는 역수로 나가니까 저는 이 로그 3의 a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훌륭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n제곱 동시에 해도 같은 수식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문제 풀이가 조금 더 쉽습니다. 자, 자연수가 되도록 얘기하면 또 수능형 문제들의 특징은요. 뭐 하나 할 줄 알면 되게 쉽게 풀리거든요. 근데 그 하나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다가 경험적 사고로 뭔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같은 표현들이 매년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등차 수열, 예를 들면 등차 수열, 등차 중앙 이런 거는 여러 번 나오겠지만 아닌 문제들은 여러 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놓치기가 쉬워요. 그럼 여러분들 로그 딱 봤다? 그럼 뭐였겠어요? 밑변환 공식이겠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요즘 자주 나오고 있는 이 자연수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아까도 봤죠. m의 뭐 정수였습니다만은 n분의 12제곱 이렇게 되고 싶으면 이 n이 사라져야 되니까 약수하고 배수와의 관계다. 뭐 이런 상황도 생각을 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숫자하고 분모 부분에 뭔가 하나 써지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 문제들에서 하나만 알면 문제풀이가 쉬워지는데 그 하나 자체가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려고 파일 겁나 열심히 제작하고 있으니까 따라오고 싶은 학생들은 열심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요놈하고 요놈이 1 또는 5가 되면 되겠죠. 5의 약수가 되면 자연수가 된다. 이런 수식 하나 써주는 연습들, 이런 것들 문제 풀다가 여러분들 이런 류의 문제는 이렇게 접근했었다. 그런 부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뭐 문제풀이 정말 싹 가능해지니까 천천히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보자고 한 거는요. 얘네죠, 얘네. 로그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A. 순환하고 있다. 등호 2개 이상 있으면 우리는 는 K라고 쓰자고 했다. 그래서 또 구하라고 한 거는 K 더하기 2K 더하기 얼마? 4K였었다. 근데 이 수식을 이렇게 쓰는 거랑요. 문제를 한번 써보는 거. 로그 A의 B는 K, 로그 B의 C는 2K, 로그 C의 A는 4K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게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이런 거는 한번 따라서 써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딱 곱하면 A의 B, B의 C, C의 A니까 이쪽이 1이죠? 그럼 얘는 8K 세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30초 컷 문제가 되는 겁니다. 습관 하나가 여러분들 문제풀이 할 때 습관 되게 중요한 습관 하나가 암산하지 마십시오. 수식을 쓸 때는 첫 번째 수식 쓸 때는 요렇게롬 존나 보수적으로 써놓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문제를 풀면 암산한 학생보다 문제 더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습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우리는 로그 문제 풀 때의 아주 중요한 팁은요. 밑을 통일시키자. 이 내용이거든요. 밑을 통일시키자. 그러면 밑을 줄이는 게 나을까? 큰 게 나을까? 키우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줄이다 보면 막 루트 써야 되고 또 루트 써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루트 3을 뭘로 바꾸고 싶다? 여기 로그 9 있었잖아요. 9로 변환시키고 싶으면 얘는 3의 제곱이고 얘는 3의 2분의 1제곱이잖아요. 몇 제곱 하면 될까? 4제곱 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도 A도 4제곱 하시면 되죠. 그랬더니 여기는 A, B였죠. 그럼 B는 A 세제곱이었죠. 뭐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거 쓰고 있지만 사실은 문제 풀 때는 이런 거 안 쓰겠죠. B는 A 세제곱이라는 거 바로 딱 보고 알겠죠. 그러니까 A 대신에 B 대신에
A 세제곱 딱 쓰니까 답은 3 이렇게 4점짜리인데 1초 컷하고 문제풀이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식만 달달 외우지 말고 공식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로그에서는 미통일을 어떤 식으로 시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정말 극도로 반복해서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래프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은요, 아니 두 가지만 꼽으라면은요, 점근선. 원래 고난도 문제풀이 할 때는요, 점근선이 되게 중요해요. 또 유리함수, 분수함수 있잖아요.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즉 분수함수의 경우에도 점근선부터 접근하거든요. 교육과정 평가원 수능 문제 만들 때 항상 성질들을 잘 알고 있으면 문제풀이 겁나 쉽게 끝나거든요. 근데 이 성질을 모르니까 문제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들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까 두 개라 그랬죠. 둘의 태생부터 무슨 관계다? 태생부터 역함수 관계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다 같이 출제가 됐을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뭘 해봐야 되냐? 씨바 둘이 역함수 관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또 그래프도 열심히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프 안 그리고 대충 계산해서 푸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추석 특강을 했던 적이 있는데, 대구에 살던 학생이 추석에 와서 4일 동안 빡세게 연습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 학생이 그래프를 못 그리는 학생이었는데 92점 딱 1컷 나오던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래프 가르치고 이렇게 문제풀이하고 해서 그 다음에 이과로 전향해가지고 의대 간 학생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수원 수투 파트, 그 다음에 미적분 파트까지 가려면 그래프들 당연히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프 그려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수투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프 1000개 넘게 그려봤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실사 그래프들 다 그려보니까 3차 함수 그래프도 몇 가지 형태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도 다 공개할 테니까 열심히 따라오십시오. 자, 이거는 대표적으로 2의 x제곱 그래프고요. 기하학적 의미가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역함수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물론 또 뒤에 나오긴 합니다만 밑이 커질 때 어떻게 되느냐. 밑이 커질 때의 상황은 x에 뭘 대입해 보면 되냐면 1 대입해 보면 됩니다. 그럼 1 대입했을 때 큰 값은 위로 가겠죠. 그럼 역함수 관계니까 이 밑이 커지면 얘는 밑으로 이렇게 눕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갈수록 밑이 커진다.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놈의 그래프랑 이놈의 그래프 생각하실 때 이놈은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거든요.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상에서 내용을 보면은요, 기본 함수를 가르치거든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시켜요. 또 대칭이동시켜요. 대칭이동의 끝판왕이 역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이 돼야 돼요. 요즘 특히 수투 파트에서도 대칭이동,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대칭이동도 시키고, 아니면 뭐 또 그래프를 따라서 평행이동 해가는 것도 나오니까 이것들이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놈하고 이놈의 관계는, 이놈은 사실은 2의 마이너스 x제곱 관계라서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놈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의 관계는 뭐냐? x축 대칭 이동이 되겠죠. 왜? 뭐 로그 2분의 1에 x제곱인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게 아니고 요놈은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됐죠. 그러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었으니까 이놈하고 이 그래프 자체는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이동을 시킨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역함수 관계니까 쟤를 y축에 했으면 얘는 x축에 대해서 돌리는 거죠. 자, 이놈의 그래프는요, 2의 x제곱의 그래프고, 얘는 2의 루트 2의 x제곱 그래프입니다. 요거는 4의 x제곱 그래프고요. 요거는 8의 x제곱 그래프입니다. 제가 이제 해설지 이런 거 많이 쓰다 보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얘네들은요,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 뭐 이렇게 썼지만 얘는 2분의 1x 제곱이고요. 여긴 2의 x, 얘는 2의 2x고요. 얘는 2의 3x가 되겠죠. 그럼 같은 함수 값을 가졌을 때의 x 값이 무슨 관계가 있을지, 같은 함수 값을 가졌을 때의 x 값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역수관계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는 또 sin 2x, 뭐 sin 2분의 1x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겠죠. 요게 큰 숫자가 들어가면은요 겁나 빨리 가는 겁니다. 뭘 빨리 가냐면 함수값이 빨리 가는 거예요. 함수값이 빨리 가려면 y축 쪽으로 더 와야겠죠. 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시면 나중에 뭐 합성함수 관련 개념들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로그 함수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점근선 생각하셔야 되고요. 뭐 진수 조건 아니면 여기 진수 부분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점근선이다 뭐 이렇게 암기해 두셔도 되는데 일단 점근선 y축에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에서 4, 8로 이렇게 커지잖아요. 밑이 커지면 그래프는 눕게 된다.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요. y는 1을 그어보시면 됩니다. y는 1. 그럼 여기는 2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2 넣었을 때가 1 될 거고요. 요 놈은 4 넣었을 때, 요 놈은 8 넣었을 때죠.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수함수 누가 위에 있냐 밑에 있냐 판단할 때는 x에 1을 대입해 보시고요. 로그함수 누가 위에 있냐 밑에 있냐 판단하실 때는 y에 1을 대입해서 x값들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역함수 관계니까 제가 x 했으면 얘는 y 생각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어려운 게요. 8분의 1이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요 그래프거든요. 근데 두 개 비교해 보시면은요. 당연히 누가 8분의 1이 x축에 더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비교하시면 되냐면요. 8분의 1은 사실 요 놈은 마이너스 로그 8의 x가 되겠죠. 8의 마이너스 1승. 8분의 1은 8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가 나가죠. 그러니까 요 놈이 여기로 오죠. 이 놈이 1로 오죠. 이 놈이 1로 오죠. 그러니까 8분의 1,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중에 누가 더 x축에 가깝다? 누가? 작은 놈이. 그렇게 되시면 되겠죠. 이 부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 해석. 직선의 기울기 해석인데요. 얘는 y는 x죠. 그럼 y는 x니까 결국은 45도에 해당하는 얘기고 길이비가 1대1 때 루트 2가 된다는 사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점을 a라고 하면 여기는 요 길이가 6루트 2라고 했으니까요. 이 길이는 6일 거고 또 이 길이도 6이 되겠죠. 그럼 얘는 또 a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제가 이쪽 길이 다 썼는데 요 길이 6이었고요. 이 길이도 a였고요. 요 길이는 a 플러스 6이었고요. 결국 미지수가 몇 개죠? 미지수 한 개밖에 없죠. 근데 넓이 가르쳐 줬죠. 그러면 a 값 찾을 수 있겠죠. 아, 근데 이 a를 쓰면 안 됐었는데 제가 써버렸네요.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1대1 때 루트 2 해서 길이비 표현해 주시는 방식 생각해 주시면 문제 풀이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울기가 2거든요. 자, 기울기가 2란 얘기는 이 길이비가 1대 2란 얘기고 이쪽 길이는 피타고라스로 루트 5가 되겠죠. 또 PQ가 루트 5예요. 그러면 이 점의 x좌표하고 이 점의 x좌표는 여기를 뭐 a라고 쓰면 여기는 또 a 플러스 1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또 여러분들 요거 2 봤으니까 이 점의 좌표 일단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더한 값을 여기라고 쓰시는데요. 그렇게 쓰시는 경우에 수식 하나를 못 찾아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그냥 x좌표 a니까 3분의 2에 a 플러스 3의 플러스 1이라고 y좌표 그냥 써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1을 그냥 여기다 대입해서 써주십시오. 3분의 2에 a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8이라고 쓰신 다음에 이놈에서 이놈을 뺐더니 얼마다? 2다. 이렇게 쓰시면 미지수 한 개짜리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고 a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2 해서 여기 딱 써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수식을 생각을 못하게 되고 이 수식을 생각을 못하게 되니까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다가 문제를 못 풀게 되니까 꼭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 a 플러스 1 썼으면 이놈을 가지고 y좌표를 구해준 다음에 y좌표의 차이가 2라는 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자. 또 하나는 이런 거에서 이런 거 뺄 때 겁나 무섭게 생겼죠. 그렇지만 우리는 뭘 생각해 주면 된다? 공통인수 생각해서 묶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전혀 무리 없이 손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수능에서요, 정말 중요합니다. 닮음 합동 보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 봐요. 왜냐, 선생님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더럽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중2 때 노는 바람에 닮음 합동 문제를 안 풀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닮음 합동을 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결국 AB의 길이가 4pb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잘라내면은요, 얘랑 얘는 몇 대 몇? 얘랑 얘는? 그 얘기를 안 했군요. 우리는 결국은 마지막, 모든 문제풀이의 마지막은요, 방정식 또는 부등식이거든요. 그러면 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쉽게 푼다? 그러면 몇 차 방정식을 푼다? 1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거든요. 즉, 미지수가 여러 개 나와요. 지금 이 문제도 사실 따지고 보면 A 있죠, B 있죠, M도 있죠, 마이너스 M도 있죠. 미지수 3개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잖아,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목적은 뭐냐, 미지수 개수 다운시키기예요. 미지수 개수 다운시키기. 그러면 최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성질? 얘는 닮음이겠죠. 왜? 이 길이의 4배가 이 길이래요.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비율은 1대 3이겠죠.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비율도 1대 3이야. 근데 얘는 B점의 좌표를 가르쳐 줬어요. P점의 좌표를. 이 길이 A래요. 그럼 이 길이 A니까 이 길이 3A니까 이놈의 좌표는 4A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보려고 하면 보여요. 선생님 저는 도저히 못 보겠어요. 제가 다 보여드릴 테니까 제 해설 강의 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또 AB 길이하고 CQ 길이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또 뭐 하면 되냐? 우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럼 얘도 여기 이렇게 내리면 되잖아요. 여기. 그러면 얘는 또 뭐 했냐? 여기 3대 4죠. 이 길이가 2의 a제곱이었거든요. 그럼 이 길이하고 3대 4라고 하니까 이걸 3으로 나눠서 4를 곱해주면 이 길이가 나왔고요. 이 길이의 3배가 이 길이면 이 길이의 3배도 이 길이죠. 그러면 여기는 또 4 곱하기 2의 a제곱이라고 나오면 결국 2의 a 플러스 2라고 나와서 이 점의 y좌표가 요 놈인 걸 알아서 x좌표가 a 플러스 2,2의 a 플러스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자, 미지수 원래 이거 b였거든요. b를 a로 바꿀 수 있는 걸 한번 했네요. 그리고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라고 했거든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m이라고 했어요. a에 대한 표현 a,2의 a제곱 써놨죠.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a로 표현할 수 있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도 요점의 좌표가 4a,0이었으므로 이것도 a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랑 이 직선의 기울기를 더하면 얼마다? 얘는 마이너스 m이고 얘는 플러스 m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0이니까 결국 a에 대한 수식 하나가 등식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a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럼 나머지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요, 학생들이 한 번에 잘 못 풀어요. 그러면 2번, 3번 될 때까지 풀다 보면 이 학생은 어느 순간 닮음 합동만 찾고 있는 아주 훌륭한 학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점들은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듣기 싫고 또 좀 짜증나는데 공부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배울 점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닮음 합동 보여야 되는 성질들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는 얘기입니다. 지수 로그 함수 설명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던 게 태생부터 역함수니까 우리는 역함수에 관련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함수가 여러 개 나오면 우리는 관계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ax제곱하고 로그 a의 x가 있었으면 참 편하겠죠. 뭐가 편했냐? 둘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었거든요. 와, 근데 빼기 1 우리는 공차 공통점과 차이점들 자꾸 생각하십시오. 얘네 둘 다 동시에 x 빼기 1 했잖아요. 그럼 얘도 동시에 x 빼기 1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 자체는 뭐에 대한 대칭이다? y는
x 빼기 1에 대한 대칭이고 요 놈을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는 요 점을 찾아버릴 수가 있네요. 그럼 또 이 점 찾았죠?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은 1대 1대 루트 2거든요. 그래서 또 이 길이가 2루트 2라고 했으니까 얘는 절반이잖아요. 그럼 이 길이가 1일 거고 이 길이 1일 거고 이 점의 좌표 구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 구할 수 있었을 거고 좌표 구했으니까 A 값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수업 많이 하고 자료 겁나 뽑아내고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서 목이 좀 갈라지고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 점의 좌표 이제 구했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선생님 저는 이 점 찾았으니까 공식 쓸래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씌운 다음에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해가지고 저는 구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죠. 그러면 얘를 어차피 이 삼각형은 이 밑변은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높이만 구하면 되거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도 결국은 이 길이에요. 그러면 얘는 여기가 몇 도냐? 45도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죠. 수선거리니까. 그럼 여기도 45도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랑 여러분들 얘랑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입니다. 그래서 요 점의 좌표 그냥 구했으면은요. 여기가 4였죠. 4에서 이 점의 좌표 뺀 다음에 루트 2로 나눠주면 높이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좀 이따가 또 기울기 마이너스 1에 대한 직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참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x2가 어디 있냐, 교점의 x좌표가 어디 있냐, 이런 거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얘가 2의 x제곱 그래프였고요. 얘가 2-2의 x제곱 그래프였거든요. 자, 그러면 x2가 지금 얘가 x2죠. 지금 기억에서 묻고 있는 게 x2가 2분의 1보다 크냐 작냐 물어봤죠. 그럼 출제자가 물어본 건 2분의 1이 여기 있냐, 2분의 1이 여기 있냐 묻는 거거든요. 그 2분의 1이 왼쪽에 있었다는 얘기는 요놈의 함수값하고 요놈의 함수값 비교했을 때 요놈의 함수값이 컸다면 이게 맞는 거고, 이놈에다가 2분의 1을 넘갑하고 이놈에다 2분의 1을 넘갑하고 했을 때 이놈의 함수값이 더 컸으면 이게 맞는 거겠죠. 요즘 트렌디하게 계속 이거 물어보니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 보면 여기는 루트 2가 되고요. 요놈은 2분의 3이 되거든요. 그러면 2분의 3이 커? 루트 2가 커? 제곱하면 얘는 2, 제곱하면 4분의 9, 얘가 더 크니까 이 케이스였던 얘기입니다. 이 케이스. 그래서 x2는 2분의 1보다 크다. 이게 참인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또 옳은 것 찾기, 여기서 해법이 나오거든요. 옳은 것 찾기는요, 기억에서 니은 가야 되고요. 또 니은에서 디귿 가야 되고, 왜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계속 놓고 있어야 됩니다. 왜? 출제자는 x1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x1. 근데 왜 x2를 물어봤지? 그리고 왜 하필 2분의 1이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1, 2분의 3이죠. 근데 지금 니은에서 묻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썼지만 다른 거 없고, 기울기 1보다 작냐? 물어봤죠. 여러분들 많이 보는 표현이잖아요.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많이 보는 거예요. 기울기. 또 수투 파트 가다 보면 뭐 접선의 기울기 이런 표현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겠죠. 자, 2분의 1, 2분의 루트 3. 또 하나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들은요, 이런 점들. x절편, y절편들 충분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봤더니 이렇게 연결 한번 해봤거든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이고요.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1, 2분의 3이죠. 자, 이 크기 2분의 3이고요. 이 크기 2분의 3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였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의 관계는 얘는 직선보다 위에 있었고요. 얘는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기울기가 당연히 1보다는 작은 그래프가 되겠죠. 물론 이게 이 비율이 지금 살짝 안 맞아서 원래는
여기도 1이니까 여기도 1이니까 사실 이 중간 지점 지나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그게 조금 잘못 그려진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니은을 해석을 해가는 겁니다. 요즘 옳은 거 찾기의 문제는요, 기억에서 계산시킨 거를 왜 이 계산을 굳이 시켰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에서 니은까지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럼 이제 디귿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이 지점 얘기했네. 그러면 우리는 또 이 지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1인데 얘는 2분의 1, 루트 2인데, 자 그러면 얘는 얘보다 크겠죠. 2분의 1보다 크겠죠. 얘는 루트 2보다 크겠죠. 큰 놈 곱하면 작은 놈 곱한 것보다는 커야 되죠. 그 생각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오른쪽은 어떻게 하란 얘기야. y1, y2는 1보다 작냐를 물어봤거든요. 1보다. 그럼 우리는 또 여기 x1인지 x1하고 x2에 대한 고민을 또 시작을 하셔야겠죠. 여기가 x2였죠. x1하고 x2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보다시피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비교했을 때 이 길이가 더 크죠. 얘는 음수 쪽에 있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0보다 작죠. y1, y2를 곱하게 되면 지수끼리는 더하게 되니까 얘가 0보다 작죠. 여기 2의 x제곱 그래프 그려졌는데 0보다 작은 그래프는 얘는 1보다는 작겠죠.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요,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수학을 못해도 수능 수학은 고득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은 몇 개 안 돼요. 최근에 출제됐던 유형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요, 성질들 몇 개 조합 몇 개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조합을 좀 할 줄 아는 학생들은 만약에 최대치수 구하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가 또 세 가지가 있어. 그럼 일단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세 가지였지만 9가지죠. 근데 여기에 또 어떤 성질 또 세 가지가 추가되면 27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여기 또 세 가지가 또 추가가 되면 81가지가 됐거든요. 그럼 12가지만 알면 81개 유형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조금 공통점들을 찾아가면서 문제들을 파악해가고 이때 이런 수식을 써간다는 걸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약간 일정 부분에서의 암기 과목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오십시오. 제가 파악한 부분들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교점의 좌표가 어디 있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로그 n의 x 그래프고 얘는 증가함수 그래프고요. 얘는 감소함수 그래프죠. 그러니까 증가함수 있고 감소함수 있는데 교점의 좌표가 1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놈이 위에 있다가 이놈이 아래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0이죠. 0보다 크면 된다. 마이너스 로그 n의 4 플러스 1이 일단은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를 대입하게 되니까 로그 n의 2가 누구보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n의 5 플러스 1 한 거보다 얘가 더 크게 되면 결국은 이 교점은 1하고 2 사이에 있을 수 있다. 요즘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강조하려고 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이게 로그 n의 4보다 1이 컸죠? 그럼 얘는 1로 이항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또 이 1 대신에 로그 n의 n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저 n은 4보다 크다가 되니까 안 헷갈리게 되겠죠. 괜히 이것도 밑변환 공식 밑이 10이라고 써가지고 찢어서 곱하고 이런 것보다는요, 1이니까 밑을 통일시켜서 부등식 생각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훨씬 더 쉽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도형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도형 참 못한다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도 했죠? 닮음. 벌써 2개 배웠어요. 합동, 또 원, 삼각형, 이런 것들 배우다 보면은 금방 끝나요. 왜 시험장에서는 그게 생각이 안 나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이렇게 시험장에서 자꾸 생각을 못했던, 정말 생각이 안 나나 봐요. 이거는 원주각이거든요. 여기는 중심각이거든요. 원주각의 2배는 중심각이다. 그 다음에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현이거든요. 원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외접원이죠. 그럼 외접원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면요, 외심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외심의 정의를 알아야 되거든요.
외심의 정의까지는 몰라도 돼요. 이것만 아세요. 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 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 무조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무슨 삼각형이죠? 반지름 똑같잖아요. 반지름 똑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뭐한다? 위에서 수선 떨어뜨리자. 수선. 그러면 이 길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원의 중심이 있다. 이등변 삼각형일 때는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을 떨어뜨려서 생각을 하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2세타였고 이쪽 각도 같았으니까 여기가 또 세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요. 원의 둘레가 원주입니다. 원주에서 쟁각도니까 원주각이 되겠죠. 중심각에서 쟁각도니까 중심각이 되겠고요. 이 점은 계속 움직여도 원주각은 동일하다. 물론 원주각이 이쪽으로 오면 안 되고요. 이쪽에 있을 때 같은 반원 위에 있을 때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닮음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몇 대 몇 닮음이다? 1대 2가 된다. 이 길이 R이었고 이 길이 R이었죠. 그러면 R 대 2R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같겠고 아까 요거 수직 이등분선 올라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얘랑 이 길이도 몇 대 몇이다? 1대 2다 생각할 수 있겠죠. 원주각 중심각 정말 중요하니까 정말 매일 밤 한 번씩 보십시오. 원주각 두 배는 중심각. 이거 올해 출제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봐두십시오. 자, 또 뭔 놈? 뭔 놈? 무슨 놈? 지름 관련해서 또 못 보거든요. 여기 중심각 몇 도냐면요 180도예요. 파이겠죠. 그러면 원주각은 또 몇 도다? 중심각 원주각 반은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90도죠. 자, 여기에서 수선 떨어뜨렸을 때 여기 또 90도죠. 그러면 직각삼각형 닮음 때문에 이놈의 제곱은 이놈 곱하기 이놈, 이놈의 제곱은 이놈 곱하기 이놈, 이놈의 제곱은 이놈 곱하기 이놈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놈은 이놈의 제곱은 이놈 곱하기 이놈이 가장 많이 출제됐었고 또 겁나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 자, 여기까지만 끝내면 지름, 뭔 지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름이면 90도다. 직각삼각형 관련돼서 많이 문제를 푸니까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쪽 삼각형 하고요. 우리는 이쪽 삼각형 닮음인 건 아시겠죠? 그럼 탄젠트가요. 기울기죠. 이 길이분의 이 길이는 이 길이분의 이 길이하고 동일하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두십시오. 뭐 작년 수능에도 한번 등장을 하긴 했지만 이런 내용이 앞으로도 자주 계속 등장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얘도 자주 나오죠. 아마 수어 수트 파트에서는 자주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여기랑 각이 같을 때 각의 이등분선 하면 또 뭐 내심 생각하긴 하는데 뭐 내심까지는 출제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이놈 대 이놈은 이놈 대 이놈 이 비율 관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파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삼각함수는요. 이 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밑변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졌으면 여기는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그럼 이쪽 각도 기준으로 이거는 밑변이에요. 이쪽 각도 기준으로는 빗변은 동일하겠네요. 마찬가지로 이쪽 각도 기준으로는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함수 정의 한번 가볼까요? 자, 사인 세타는 여기가 세타죠. 빗변분의 높이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얘 기준으로는 이 길이분의 이 길이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이거는 코사인이 되겠습니다. 자, 각변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또 코사인 세타는요. 이 길이분의 이 길이죠. 그러면 이 각도를 기준으로선 이 길이분의 이 길이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사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내용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거 좀 생긴 꼬라지가 여기가 30도인 것 같거든요. 30도, 60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 밑에 정삼각형이 있는데 반동가리 잘랐죠. 그럼 이 길이가 A, 이 길이는 2A, 이 길이는 루트 3A가 돼서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 30도는 2분의 1,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는 정사각형 반동가리 자른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1,
이 길이가 1이면 피타고라스로 이 길이가 루트 2가 되겠죠. 코사인 45도, 사인 45도, 탄젠트 45도는 1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 1인 직선 y는 x 플러스 b라는 직선을 보면 1대 1대 루트 2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또 얘기하죠. y는 2x는 1대 1대 루트 5. 선생님 그럼 y는 3x는요? 1대 3대 루트 10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문제가 나왔었고 4x까지는 출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45도만 얘기하기 넘어가긴 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볼 건데요. 실제로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거든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정말 별거 아닌 특징이거든요. x 플러스 y는 언제나 7이다. 이거에서 마찬가지고 이항시키면 그렇잖아요. 자, 이 점의 좌표 1,6 더하면 7인데 이 점의 좌표 3,4 더하면 7인데 이 점의 좌표 6,1 더하면 3인데 더하면 7인데 언제나 같습니다. 마찬가지 이 점은 7,0이었고요. 이것도 0,7이었죠. 이거 어떤 방식으로 등장할지 모르니까 한번 봐두십시오.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의 특징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무 대충 잘랐나요? 이렇게 잘라보면 지금 이 길이가 눈에 보다시피 4죠. 그러면 이 길이도 4죠. 이 길이는 1대 1대 루트 2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여기다가 기울기 1인 직선 하나 이렇게 그어볼까요? 그러면 얘네는 90도로 만나죠. 이 직선 기울기 1이었고 이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었다.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것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정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 똑같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각에서 위에서 이렇게 수선 떨어뜨리면 이 길이 같다. 그럼 이 길이 a면 이 길이가 또 2a가 되고요. 피타고라스로 이 길이 루트 3a가 되고요. 여러분들 또 가끔 이거 1대2 보면은 선생님 여기가 1대2였거든요. 그럼 이 길이는요 루트 3이 아니고요 루트 5가 됩니다. 이거 조심하십시오. 1대2 대 루트 5 착각 자주 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특수각에 관련된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잘 보십시오. 이거 하나만 잘 봐도요. 삼각함수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인, 코사인. 벌써 눈치 깐 학생들이 있을 건데요. 사인 함수는 0에서 시작부터 올라가는 함수고요. 코사인은 1에서부터 시작해서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외우는 거는요. 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먼저 쓰는 이유는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또 하나 여기가 2 그냥 2 쓰시고요. 루트 하나 존나 크게 쓰면 됩니다. 0, 1, 사인,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 코사인 내려가. 43, 2, 1, 0 내려가면 됩니다. 뭐 외우는 방법은 그렇죠. 2분의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해서 1. 마찬가지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탄젠트 세타는요. 0, 루트 3분의 1, 루트 2분의 루트 2라서 1, 1분의 루트 3, 루트 3, 90도는 무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번에 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인, 코사인 정의를 이제 이용해서 각변환도 한번 해보고요.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반지름이 1짜리 원입니다. 반지름 1짜리 원. 여기가 또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럼 이 길이가 1이니까 요 각도가 세타일 때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고요. 이 길이가 사인 세타죠. 자, 그러면 이 원의 x 좌표가 코사인 세타, y 좌표가 사인 세타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x가 이제 2사분면으로 왔어. 2사분면으로. 그러면 2사분면에서의
코사인의 x의 좌표는 음수죠. 그러면 이사분면에 있는 각도에 대한 이만큼의 각도가 이사분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쬐끄만 각도 그만큼이라고 얘기하면 뭐가 되죠? 음수가 되죠. 그럼 이사분면에서의 부호가 플러스인 n은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자,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코사인분의 사인이든 모두 다 플러스였으니까 올이라고 쓴 겁니다. 3, 4분면에서는 뭐만? 코사인하고 사인이 둘 다 음수죠. 3, 4분 둘 다 마이너스죠.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였으니까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였고요. 4, 4분면에서는 y좌표만 x좌표만 플러스니까 코사인만 됩니다. 기원 하나 하겠습니다. 기원. 여러분들이 엄마랑 껴안고 행복한 시간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 수능날 대박 쳐서 여러분들이 얼싸안고 행복해서 자지러지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다 사인만 코사인만 아니 탄젠트만 코사인 플러스인 거 수능날 대박 쳐서 얼싸안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쪽팔려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반지름 일자리 원위의 x좌표가 코사인 세타, y좌표가 사인 세타라고 했으니까 언제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맨날 까먹으니까 안 까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에 대한 세타고요.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 이 길이가 사인 세타였으니까 결국은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겠구나.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미적분하는 학생은 탄젠트 미분, 탄젠트 적분은 마이너스 ln 절대값 코사인 세타, 코사인 x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얘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무섭게 생겼다. 근데 각변환 이거 한 장이면 사실 다 외우거든요. 저 존나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거. 자, 얘네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애들은요, y축 기준으로 와리가리 2분의 파이 90도 기준으로 와리가리 270도 기준으로 와리가리 90도 270도 y축 기준으로 와리가리는 바뀐다. 뭐가? 코사인은 사인으로, 사인은 코사인으로. 그래서 얘는 사인 세타라고 쓰시면 되고요. 얘는 코사인 세타라고 쓰시면 되고요. 파이 2파이 기준으로 와리가리 할 때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얘도 안 바뀌어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다 외웠네? 여기 안 썼네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1사분면에 있네요. 1사분면에 있으니까 플러스. 얘는 2사분면에 있네요. 2사분면에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얘도 2사분면에 있네요.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3사분면 마이너스, 3사분면 마이너스, 4사분면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다 외우신 겁니다. 원리는요, 원리도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 이만큼의 각도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얘기는 이만큼의 각도가 세타였고요. 여기도 원래 세타였거든요. 그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뭐다? 합동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사인 세타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 점의 좌표, 이만큼의 각도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으니까 이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잖아요.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였으니까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점도 마찬가지. 이 길이는 코사인 세타니까 이놈이 코사인 세타, 이놈은 사인 세타인데 여기가 플러스였는데 여기는 마이너스로 와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붙었던 것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사인 그래프 배울 거거든요. 자, 여기가 세타거든요. 그럼 이 점에 무슨 좌표? y좌표가 사인 세타인 겁니다.
사인 세타 0도에서는 0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해서 y좌표가 커지고 커졌다가 제일 많이 커졌을 때가 1. 작아졌다가 0. 작아졌다가 마이너스 1. 커지고 해서 0까지 돌겠네요. 그러면 0에서부터 시작해서 싹 올라가죠. 어디까지? 1까지. 몇 도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떨어져서 파이일 때 0이고 2분의 3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고요. 다시 2파이일 때 원점으로 돌아가네요. 그럼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f의 2파이 플러스 알파는 f의 알파가 되는 이렇게 주기가 2파이인 삼각함수 사인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아까 지수함수 제가 그릴 때요. 2x, 2분의 1x, 3x 했었죠. 2x가 들어가면 x랑 2x 비교하면 얘가 존나 빨리 가. 뭐가 함수값이 빨리 가니까 주기는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주기가 2파이면 이놈의 주기는 파이, 2분의 1x의 주기는 4파이로 가죠. 그래서 사인 ax라고 얘기하면 주기는 뭐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역수 분의 2파이. 절대값 a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놈의 함수는 4sinx 그래프고요. 두 번째 함수 그래프는 2sinx 그래프고요. 세 번째 함수 그래프는 sinx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xsin 앞에 뭐가 붙으면 뭐가 커진다? 최대값이 커지는 겠죠. sin x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4sin x의 최대값은 4, 4sin 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하나 기억해놔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였거든요. 여기는 얼마냐면 여기는 6분의 파이거든요. 그럴 때 이놈하고 이놈의 비율은 1대 2가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사인 2분의 1이 몇 도일 때? 30도일 때였거든요. 사인 90도일 때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 관계가 고물점 늘렸다 줄였다 하듯이 위아래 좌우 늘렸다 줄였다 주기랑 최대 최소 늘렸다 줄였다 비율 관계는 똑같이 따라간다. 이런 부분들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a sin bx 플러스 c에 플러스 d라는 사인 함수 그래프가 있었다 칩시다. 그럼 요놈은요, 사실 b로 묶으면서 x 플러스 b분의 c라고 쓰거든요. 그럼 이 그래프는 결국 a sin bx 플러스 d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자, 주기는 b분의 2파이 절대값 붙여주시면 되고요. 최대값은 절대값 a 플러스 d가 최대값,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d가 최소값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뭐 이런 류의 그래프 그리라면 이게 주기죠. 이게 주기. 그러면 이제 이게 주기니까 b파이분의 2파이가 주기가 돼서요. b분의 2가 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b분의 2죠. 그럼 여기가 b분의 1이고 여기는 또 절반이니까 2b분의 1이겠죠. 그럼 여기는 또 b분의 2에서 2분의 1, 2b분의 1만큼 또 가면 되니까 좌표 찾을 수 있고요. 좌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거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밑변이고요. 이게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주기가 요만큼이었으니까 요놈에다가 얼마? a 곱하기 2분의 1 하면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의 좌표는 2b분의 1, a가 되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뭐 그래프 관계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사인 그래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가 또 세타라고 했을 때 이 길이 x좌표가 코사인 세타였습니다. 얼마에서 시작했다? 1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90도 갔을 때 좌표는 0이었고요. 파이만큼 갔을 때 마이너스 1까지 갔고요. 다시 0까지 왔다가 1까지로 돌아오는 이런 류의 그래프니까 결국 얘도 여기가 얼마다? 여기가 2파이가 되겠죠.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2분의 파이고 2분의 3파이고 결국은 여기에 대한 대칭함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우함수 그래프라고도 합니다. 코사인 함수는 우함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려지니까
우 이렇게 하면 되겠죠. y축 대칭 그게 우함수인데 코사인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렇죠. 아까 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게 또 갑자기 기억이 났네요. 사인 마이너스 x 탄젠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가 어떻게 나와? 기어 나와. 탄젠트도 마이너스가 뭐 어떻게 나와? 기어 나와. 그러니까 뭐다? 기함수가 되겠습니다. 원점 대칭은 함수가 되고요. 기함수, 기어 나오니까 기함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또 하나 얘기하는데 기기기기 자 무슨 얘기냐?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고요. 나머지는 다 우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적분 파트에서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를 마이너스 알파부터 알파까지 적분하라 하면 그거 0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것 때문에도 생각나서 하나 얘기해봤습니다. 자 퀴즈 하나 할까요? 코사인 x, 코사인 2x, 코사인 2분의 1x 어떤 그래프가 코사인 x고 어떤 그래프가 2x고 어떤 그래프가 2분의 1x일까요? 자 이놈이 코사인 x고요. 이놈이 빨리 가고 있죠. 그러니까 2x 그래프고 이놈은 존나 늦게 가죠. 그래서 코사인 2분의 1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기가 2파이인데 이놈은 주기가 파이였죠. 이놈은 주기가 몇 파이다? 4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코사인 정리 끝났어요. 뭐 이것도 보고 가실래요? 요거는 4 코사인 x고요. 요거는 2 코사인 x고요. 이거는 사인 x 코사인 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강의 노트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밑에 링크 가셔서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자꾸 연습해보고요.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었고요.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인 함수 그래프 그리면 여기가 2분의 파이면은요. 여기는 6분의 파이일 때 여기 대비 1이었고 2분의 1이었거든요. 이 비율 관계가 1대 3입니다. 여기는 1대 2가 되고요.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비율 관계 겁나 좋아하는데 3차 함수 관련 비율 관계도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비율 관계 알고 있는 거 다 가르쳐 주겠습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최대값이 4였고 여기는 절반 2라면은요. 이번에는 이쪽이 30도입니다. 이쪽이 1대 3이 되는 거 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함수 한번 또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a 코사인 bx 플러스 c에 플러스 d라고 하면 또 얘도 b로 묶으면서 x 플러스 b분의 c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 절대값 a 플러스 d가 최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가 최소값,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 뭐 또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기출문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사인 6분의 파이 x, 주기가 12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린 게 코사인 6분의 파이 x 그래프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100% 실질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실질 그래프 보고 싶은 학생들은 뭐 제가 올리는 글들 자주 보시면 그래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2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2분의 1을 이렇게 잘랐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8이래요. 8. 그러면 2차 코사인 함수 그래프는 우리는 대칭성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길이가 4고 이쪽으로 길이가 4고 그럼 이 길이도 2고 이 길이도 2란 얘기죠. 자, 그럼 여기에 2란 얘기예요. 여기는 3이었거든요. 왜? 여기가 6이니까 여기는 9니까 여기는 9니까 여기는 12니까 1대 3이네. 그럼 여기는 함수값은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존나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 마무리해서 문제 풀면 되겠고요.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려봤으면 이거 답 당연히 4밖에 안 나오거든요. 여기가 정수값 관련해서 비율 관계로 해서 함수값 절반 만들어내고 뭐 이런 부분들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함수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답으로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무리수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주기가 12였어요. 주기가 둘 다.
주기가 10인데 정수가 나왔다면은 나올 수 있는 비율들이 여러분들 특수각들밖에 없지 않나요? 왜냐, 코사인 함수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90도죠. 그러면 특수각이 여기가 45도예요. 45도에 해당하는 값은 2분의 루트 2가 나오고 여기는 1이죠. 그래서 요 비율 관계가 1대 루트 2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60도가 됐을 때가 함수 값은 2분의 1이 나오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특수각이 30도, 60도, 90도, 45도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기 또 30도에 해당하는 값인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값이 요 숫자를 한번 보고 싶죠. 요 숫자를. 그럼 조금 전에 여기가 K가 2분의 1이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도 코사인 값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정수값밖에, 유리수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1 이항에서 나와야 되고요. 마이너스 3 약분하면 유리수밖에 안 나와. 유리수하고 관련된 숫자가 2분의 1이고요. 2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면 얘는 또 반대로 이쪽에서 이쪽까지 뭐 이렇게 잘라내서 얼마 나온다. 뭐 이런 류의 수식이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공부할 때요. 그래프도 많이 그려보셔야 되고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뭔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요. 단기간에 성적을 굉장히 많이 올린다는 얘기는 분명히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9등급에서 1등급 올리는 학생의 후기들도 본 적은 있고 제가 물론 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은 아니고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가장 판타스틱한 인생으로 바뀐 학생은 대학을 못 갈 뻔을 하다가 고3 돼서 정신 차리고 3월부터 이렇게 제가 이제 수만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때가 있었는데 저한테 한번 묻더라고요. 이렇게 선생님 저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힘을 얻어가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해에 인하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고3 때 이렇게 공부를 겁나 열심히 해보니까 너무 아깝더래요. 이렇게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재수해서 한양대까지 갔다는 얘기는 본 적은 있거든요. 뭐 불과 2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뭐 인하대 비하는 아니고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정말 여러분들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는요. 누가 정해지지도 않았고요. 너는 이만큼만 살아가라 이런 얘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이 충분히 바뀔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노력은 절대 여러분들을 배신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노력이 대충대충 하면서 헛된 노력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배신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배신 안 하니까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탄젠트 x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탄젠트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런 각도에 대한 기울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커지겠죠. 그러다가 90도쯤 갔을 때는 겁나 커지니까 탄젠트 함수는 당연히 뭐가 있다? 점근선이 있겠죠. 자, 점근선이 몇 도에 있죠? 자, 90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각도나 이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은 기울기는 두 개 동일하죠.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90도면 여기가 몇 도가 된다? 270도가 되겠죠. 여기는 180도가 됐을 거고요. 여기는 0이 되겠죠. 자, 점근선, 탄젠트 점근선은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미적분 파트에서는 점근선 언급을 살짝 했었는데 요즘 등장하고 있는 문제들에서는 점근선 요즘 자주 등장하는데 탄젠트는 등장 안 했으니까 등장하겠죠. 자, 주기 n 플러스 2분의 주기가 점근선입니다. 물론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켰을 때는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일반적인 탄젠트 AX의 그래프의 경우에서는 주기 n 플러스 2분의 주기가 점근선이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만약에 수능이나 교육과정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오게 되면 소름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환호성 지르면서 고득점 하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탄젠트 X 그래프의 점근선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기 n 플러스 2분의 주기 이게 점근선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삼각형 나오면 우리는 반동가리 자를 줄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 보다시피 주기가 A였거든요. 그럼 이 길이가 A라는 건 알 수 있죠. 함수값이 똑같았으니까요. 반동가리 잘랐으니까 2분의 A입니다. 자, 탄젠트 아까 얘기했지만 탄젠트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는 어떤다? 기어 나왔다. 그러니까 기함수죠. 얘는 원점에 대한 대칭함수입니다.
직선도 원점에 대한 대칭 함수입니다. 직선 원점에 대한 대칭 함수 나중에 등차 수열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등차 수열은 직선 위에 어떤 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선에 대한 점대칭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 원점을 지나니까 직선도 원점 대칭, 탄젠트도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이 길이가 또 이 길이의 절반인 4분의 a가 될 거고 오늘 강조했다. 1대 2대 루트 3이죠. 그럼 이 B점의 좌표가 4분의 a, 4분의 루트 3a가 되니까 여기서 대입해서 a 값 찾을 수 있겠습니다. 정삼각형 넓이 한번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라고 외쳐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뭐 또 한 배는 길이가 a였으니까 또 이 식이 만족하기도 하고요. 또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b sin c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문제고요. 아까도 얘가 x축하고 평행한 애였으니까 이게 밑변, 이 길이가 높이인 삼각형 넓이 또 구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수한 삼각형도 한번 넓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좌표를 주어주면 신발끈, 욕하지 말고요. 욕한 거 아닙니다. 신발끈 공식 써서 이제 뭐 2분의 1에 절대값 존나 하나 크게 쓰고 x1, x2, x3 다시 한번 x1 써주고요. y1, y2, y3, y1 써주고요. 오른쪽으로 곱한 건 더해주고 왼쪽으로 곱한 건 빼준다. 이렇게 신발끈 공식도 가능하지만 어떤 공식도 가능하냐. 삼각형을 두 개로 자르십시오. 이걸 밑변으로 하고 여기 높이고요. 마찬가지 이걸 밑변으로 하고 이거 높이로 해서 이 삼각형 넓이 더하기 이 삼각형 넓이 하면 이 전체 삼각형 넓이 하나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사인 법칙 뭐 조금만 더 하고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 이렇게 외우시는데요. 요즘 문제 출제 방식은 이게 더 편합니다. 사인 a분의 bc, a니까 bc, b니까 ac, c니까 ab. 그다음 여기는 r 크게 써주고요. 외접원의 반지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외접원이죠. 그러면 또 우리는 현 생각할 거고요. 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 또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원래는 이게 A 대 B 대 C거든요. 이거 아직 출제 안 됐어요. 요즘에 최근에는 출제 안 됐으니까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길이 B를 나타낼 수도 있다 해서 뭐 아마 길이 B 가르쳐 준 다음에 코사인 세타 하나 구한 다음에 또 뭔가 하는 이런 류의 문제가 또 등장하겠죠. 이런 류의 문제들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 많이 만들 테니까 많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이 현에 대해서 B 원주각 생각하면은 뭐 사인 법칙 증명하는 방식인데요. 이 B를 이동시켜 가지고 윙 시켜가지고 지름으로 만들죠. 그럼 여기가 수직이고요. 여기는 2R이 되겠죠. 여기는 B가 되고요. 그러면 2R분의 AC가 사인 B가 되겠죠. 그래서 2R의 공통으로 나타나니까 사인 B분의 AC는 사인 A분의 BC는 사인 C분의 AB 이렇게 해서 사인 법칙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코사인 법칙 a제곱, b제곱, a제곱에서 시작했으니까 b제곱, c제곱, bc, 코사인 a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식 정리하면 코사인 a는 2b, a니까 bc분의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고집해서 쓰시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두 식 다 굉장히 익숙하게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또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닮음, 합동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직각삼각형, 피트, 이등변 삼각형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선 떨어뜨리는 걸 생각해야 되죠.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선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뭐 좀 더 크게 놓고 볼까요? B에서 AD에 수선 떨어뜨리면 이거 90도죠.
그러면 여기가 세타였는데요.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래요. 그럼 여기가 4니까 이 길이는 2분의 1이네. 그래서 여기도 2분의 1이겠네요. 그럼 이 길이가 1이죠. 그럼 이 길이 5라 그랬으니까 이 길이 또 4죠. 그럼 또 이 길이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4죠. 물론 여기서 직각삼각형 길이 이용해서 이 BC 길이 구해도 되고요. 코사인 세타 가르쳐 줬으니까 구하면 이 길이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선 딱 떨어뜨린 거죠. 여기 3이죠. 여기 루트 7이죠.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8대 1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8K랑 K라고 쓰면 피타고라스 써서 문제 풀이 끝났죠. 닮음 합동. 자, 이 문제를 닮음으로 본 학생이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이등변 삼각형이라 가지고 이 각도랑 이 각도 똑같았죠. 그럼 여러분들 보다시피 여기랑 여기 각도 똑같았죠? 그럼 여기랑 어디랑? 여기랑 똑같네요. 그럼 이 삼각형하고 요 큰 삼각형하고 뭐다? 또 닮음이네요. 이걸 통해서 아마 문제 푸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중학생 여자애 이렇게 고난도 문제 풀이 해주는 학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이 이렇게 풀더라고요. 기특한 풀이를 하던데 여러분들도 이런 풀이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 코사인 법칙 막 2번 쓰고 문제 풀거든요. 이건 A, B, D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뭐 하자? 잘라보자.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두면은요. 이 길이 6이었고요. 이 길이 6이었고 이 길이가 루트 15였는데 절반 딱 반띵하니까 코사인 세타는 12분의 루트 15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 길이 루트 15였고요. 이 길이 4였죠. 그럼 BC의 제곱은 루트 1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 A B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 그럼 코사인 세타 이거 대입해서 산수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풀면 여러분들 계산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직각삼각형 얘기했죠.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 떨어뜨려서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선 떨어뜨려서 뭐 이 길이 x라고 두고요. 뭐 또 이 길이는 10-x 해가지고 피타고라스로 푸는 방식도 있으니까 그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문제에서 뭐 참 여러 번 얘기하는데요. 직각삼각형 먼저 찾으시죠. 직각삼각형. 여러분들 뭐 선생님 저는 코사인 공식만 조지면 문제 풀이 너무 편해가지고요. 그걸로만 하고 싶은데 뭐 그러셔도 됩니다만 풀이를 좀 다양하게 생각을 했을 때 보이는 게 많게 되고 보이는 게 많게 되면 자연스럽게 킬러 문제들도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길이가 4였고요. 여기가 45도죠. 그러면 1대 루트 2니까 이 길이가 2루트 2가 되고 이 길이도 또 2루트 2가 되고요. 이 길이는 3루트 2라고 했으니까 루트 2가 되고요. 여기는 또 루트 10 해서 이 길이를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쪽 삼각형에서 보시면은요. 이 큰 삼각형에서 보면 결국 여기만 알고 여기를 이번에는 세타라고 둔다면은 사인 세타분의 AC는 2R 해서 우리는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죠. 자, 반지름 또 구하려고 봤던 이쪽 삼각형이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려 보면 이만큼의 길이가 현의 수직이 능무선 올라가서 2분의 루트 10이라는 걸 알았고요. 이 길이는 또 R이었죠. 그럼 R이었으니까 2R분의 루트 10은 또 이제 이쪽 각도를 알파라고 두면은요. 코사인 알파 생각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삼각형에서 길이들 다 알고 각도들도 다 알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 한번 써서 코사인 알파 구할 수도 있고요. 사인 법칙 써서 사인 45도분의 루트 10은 사인 알파분의 1길이 해서 사인 알파 구한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코사인 알파도 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R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R도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또 다른 방식은요.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원 관련해서 중심각, 원주각 생각하시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도 마찬가지로요. 여기를 세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리는 뭐냐면 이 길이가 4였거든요. 4분의 3파이니까 사인 법칙을 그냥 이렇게 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 값만 알면 될 것 같아서 여기는 또 세타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서 수선 떨어뜨렸으니까요. 여기는 또 몇 도가 되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3루트 2는 이 각도 아니까 쓰는 거예요. 이 각도 사인 45도분의 루트 10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 값 구할 수가 있었고요. 코사인 세타 값 구했으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세타 값 구할 수 있었고요. 다시 이쪽 부분에서 사인 법칙 한번 써서 AC 길이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최대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고요. 특수각이 나왔을 때 직각삼각형을 이용한 문제풀이를 해야 됩니다. 저는 24학년도 수능수학 문제에서 이 다음 문제인데요. 13번 문제 풀면서 저는 길이들을 바로 볼 수 있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삼각형을 되게 좀 여러 번 문제를 풀면서 문제 제작에도 써먹어가지고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서 눈이 갑자기 보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코사인 법칙만 쓰면 모를 만한 일들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한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을 해야 돼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4였으니까 이거 2고요. 여기가 1이죠. 그럼 이 길이는 또 2루트 3이 됐고요. 이 길이는 루트 13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였었어요. 4하고 루트 13, 3 이게 보여가지고 이 문제에서도 60도고 이거 하니까 길이 이렇게 되면서 이쪽 삼각형 길이들 그냥 계산 없이 구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건 제가 뭐 자랑하려고 그런 걸 한 게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해석을 많이 해보고 길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해봤을 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삼각형 아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100% 등장합니다. 왜냐면요.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요. 얘가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가 나오거든요.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나오는 겁나 재밌는 삼각형이라 가지고 5, 6, 루트 13 이 삼각형도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나중에 계산해보면요. 여기가 4 나오거든요. 여기 3 나오거든요. 여기 2 나와요. 그러면 2, 3이니까 이게 수직이면 루트 13 나오는 거 맞나요? 4, 3, 5 나오는 거 맞나요? 이게 되게 깔끔하게 나오는 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발견했냐고요? 계산 존나 많이 해보면 됩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수선 떨어뜨려서 여기 x라고 두고 여기 6-x라고 해서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해봤더니 이 길이 x가 나왔고요. 이거 나와서 나머지 찾아보니까 이런 재밌는 삼각형이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용해서 출제 예상 문제도 많이 가르쳐 줄 거고요. 이런 팁들 정말 많이 공개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저는 잠깐 쉬었다가 바로 연결해서 강의 찍겠습니다.